의도적인 생각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이 있다. 자동적인 생각 말이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지어내기로 결정한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제멋대로 당신의 마음속에 튀어 올라온다. 마음속에 올라온 다음에는 거기에 주의를 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배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을 때처럼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어내지는 않았다. 생각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휴일에 차를 몰고 거리를 달리면 당신의 마음은 저 혼자 생각을 지어내기 시작한다. 내가 왜 꼭 그런 말을 했어야 했지? 그 말만 안 했으면 우린 아직도 함께 있을 텐데. 아니야. 그러긴 힘들었을 거야. 우린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신은 일부러 마음이 이런 생각을 지어내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저 혼자 말하는 소리이다.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게 의심된다면 얼마 동안이든 그 목소리를 멈추려고 해보라. 마음속에 스트리밍 되는 그런 생각들은 금방 되돌아올 것이다. 누가 3시에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3시 반이 되도록 전화가 오지 않고 있다고 해보자. 그 30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마음은 저 혼자 온갖 생각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다. 이 일에 대해 걱정하고 싶어. 그래, 마음아. 걱정하는 생각을 지어내기 시작해. 사고를 당한 걸까? 아니면 날 바람맞히는 걸까?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마음이 저 혼자서 그 모든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 의미 있는 생각도 아니다. 파괴적인 생각들이다. 그것은 당신의 30분을 망쳐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궁금해진다. 30분 동안이나 전화를 기다린 판에 당신은 왜 또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가? 글쎄, 객관적으로 보자면 당신은 그러길 원하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대신 그러고 있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 보면 당신은 마음이 대부분의 생각을 저 혼자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쉬지 않고 계속된다. 샤워할 때 마음을 지켜보아 보라. 운전을 할 때도 자신을 지켜보라. 일하다가 쉴 때 자신을 지켜보라. 마음이 끊임없이 생각을 지어내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때조차도 그의 말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긴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오롯이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은 않다. 당신은 들리는 이야기에 대한 마음의 반응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 나라면 절대 그렇게는 안 하겠어. 방금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한 얘기에 관해서가 아니라 온통 당신 자신에 관해서만 얘기했다. 이런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생각들을 잘 살펴보면 당신은 그것이 웃기는 것에서부터 무서운 것까지 폭이 다양함을 깨달을 것이다. 아무튼 간에 머릿속에 늘 그런 잡음이 울리도록 놔두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거기에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여 보면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마음은 왜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는데도 저 혼자서 막 생각을 지어내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미 논한 적이 있다. 처리되지 못한 정신적, 감정적인 인상인 삼스카라가 마음속에 저장되면 그 인상은 당신 안에 얌전히 앉아있질 않는다. 저항이나 집착으로 인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은 풀려나려고 애쓴다. 뉴턴의 운동법칙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에너지 차원의 현실이다. 에너지는 당신이 그것을 안에다 가두어 놓기 위해서 반대 의지를 계속 가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계속 돌아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5년 전에 엄마가 당신에게 소리를 질렀고 당신은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가 소리를 질렀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모든 정신적, 감정적 문제가 당신의 마음속에 솟아오른다. 왜일까? 갇힌 에너지는 호시탐탐 언제든지 솟아올라 나오려고 애쓴다. 둑으로 막아놓은 강물이 둑을 뚫고 나오려는 애쓰는 것처럼 그것은 당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편안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억눌러 놓기 위해서는 당신이 끊임없이 의지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모든 쓰레기를 안에다 담아두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가? 인체가 불순물을 배출하려고 항상 애쓰고 있듯이 당신의 마음도 이런 정신적 불순물들을 배출하려고 애쓰고 있다. 마음이 저 혼자 생각을 지어내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어떨 때는 당신도 그런 생각들을 그 근원까지 추적해 볼 것이다. 다른 때는 그렇게 쉽지 않다.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다른 생각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생각을 지어낼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의 예로 돌아가 보자.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그에게 했을지도 모를 어떤 짜증스러운 행동 때문에 그가 전화를 안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지어내기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은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의문은 하필 왜 그 이유가 다른 이유를 제치고 떠올랐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밝혀진다. 당신이 10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맞아. 전화 안 했어. 네가 내게 한 짓이 괘씸해서 일부러 안 했다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가 전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돌아온 것이다. 만약 수십 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안 했던 이유가 깜짝 선물을 들고 직접 나타나기 위해서였다면 어떨까? 지금 누군가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면서 흥분해 있을 것이다. 이런 이미지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남고 그것은 그 갇혀있는 에너지를 풀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저 혼자 만들어내는 생각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자동적인 생각의 본질이다. 그것을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상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나 중요한 진리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 자동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그저 마음이 당신이 그 안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들을 청소하려고 벌이는 시도일 뿐이다. 꿈과 잠재의식. 저장된 정신적 에너지를 어떻게 풀려나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이 좋아하는 주제인 꿈으로 주의를 돌려보자. 꿈이란 무엇인가? 전통 프로이트 학파의 꿈에 대한 개념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마음에 미안의 인상을 남긴다는 것이다. 한 소년이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하지만 가지지 못한다. 그는 잠에 들어 꿈속에서 자전거를 갖는다. 원래의 사건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소년은 그것을 마음속에서 제쳐놓았다. 그것을 억누른 것이다. 그가 잠에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음은 깨어있을 때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식의 꿈을 자주 꽤 경험한다. 깨어있는 세계에서 에너지가 충전된 사건은 꿈속 세계에서 실현될 방법을 찾아낸다. 그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쌓여있는 에너지 패턴을 풀어놓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그것을 한다. 꿈에는 온갖 종류가 다 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논한 종류의 꿈을 기본적인 소원 성취 꿈이라 불렀다. 그것은 깨어있는 마음속에서 형성된 삼스카라가 에너지를 풀어내는 것이다. 잠자는 동안에 보는 그런 생각들을 지어냄으로써 말이다. 꿈을 성취하는 이런 생각은 깨어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다.
물론 상상력의 측면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생생하다. 잠 속에서는 마음이 생각을 지어내는 일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 속의 마음은 깨어있을 때처럼 감각 신호나 생각과 감정의 온갖 다른 층들의 작용에 에워싸여 산만해지지 않는다. 게다가 꿈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생각을 억지로 밀쳐내지도 않는다. 잠들었을 때 마음이 훨씬 더 창조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마음은 총천연색의 정교하고 완전한 3D 입체상의 세계를 지어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물론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말이다. 불편한 경험을 억누르기를 그만둘 때 당신이 깨닫는 한 가지는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실은 하나의 마음이다. 그것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구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방에 가득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이 방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해. 이 사람들은 편안해. 하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 이렇게 말하고는 왼편의 사람들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므로 다시는 보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방금 당신이 한 일은 방을 편안한 부분과 관계하고 싶지 않은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왼편의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당신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적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이 한 일이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잠재의식이라 불리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뉜 마음의 부분도 억누르기를 그만두면 하나로 합쳐진다. 당신은 나머지 마음을 돌려받아 그 온전한 힘을 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쓰레기를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넣어 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정신적 능력이 낭비될지를 상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 쓰레기를 평생 동안 그 아래에다 모셔두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자기 앞을 지나쳐가는 순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지는 정말 놀라울 정도다. 잠재의식 속에 묻힌 생각들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꿈꾸는 상태에서도 제 역할을 수행한다. 당신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꿈속 생각을 지어내는 이유는 깨어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생각을 마음이 지어내는 이유와 동일하다. 양쪽 경우 모두 당신이 의도적으로 이런 정신적 활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갇힌 에너지를 풀어놓으려는 마음이 시도하는 일로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 사이의 공통점은 양쪽을 인식하는 것은 동일한 의식이라는 점이다. 꿈을 보고 있는 자인 당신은 깨어서 하는 생각을 지켜보고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자와 동일한 것이다. 이것이 꿈에서 깨어나서 대단한 꿈을 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걸 어떻게 할까? 당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한다. 깨어있는 동안 세상을 인식하는 바로 그 당신 말이다. 흥미롭게도 그것이 동일한 당신이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많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다른 위대한 요가 스승인 메버 바바는 꿈속에서도 카르마를 청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꿈속에서 겪는 경험이 실제로 영적 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소한 당신은 깨어있는 동안에 풀려나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갇힌 에너지를 일부나마 풀려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한 일이다. 꿈 상태에서 우리 자신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단지 일어난 일을 싫어했다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것 등보다 더 큰 트라우마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은 단순한 호불호보다는 훨씬 더 다루기가 힘들다.
너무나 깊어서 꿈속에서조차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삼스카라도 있다. 그것이 풀려나오려고 한다면 당신은 아주 깊은 혼란에 빠진 채 악몽에서 깨어날 것이다. 달리 말해서 당신의 의식은 그 사건을 꿈속에서 나타날 때조차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에 저항하고 너무나 불편해진 나머지 꿈을 깨워버린다. 그러니 이 에너지가 어떻게 풀려나겠는가? 마음속에 저장된 덜 경험된 에너지는 늘 풀려나려고 애쓴다. 그 에너지의 풀려남이 당신을 꿈에서 깨울 것 같으면 당신의 마음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저 혼자서 상징화낸다. 저 혼자서 상징화해낸다. 동생을 죽인 자동차 사고를 꿈으로 꾸는 대신 당신은 머리 위를 날고 있는 새들에게 독수리가 덮쳐와서 그중 한 마리를 물고 가는 광경을 꿈꾼다. 그런 광경은 얼마든지 지켜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자동차 사고를 지켜보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건강하게 남아있으면서 갇혀있는 에너지를 최소한 일부라도 풀어내기 위해 당신의 비상한 마음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이 꿈이 상징으로 나타나는 이유이다. 당신의 마음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맡은 일을 얼마나 비상하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실로 놀랍다. 몸이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늘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 또한 그 안에 갇혀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풀어내려고 늘 애쓰고 있다. 이제는 당신도 분명 마음의 엄청난 힘을, 특히 저 혼자서 꿈을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꿈을 지어내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은 저 혼자서 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도 보았듯이 꿈은 마음이 자동으로 지어내는 유일한 정신적 대상이 아니다. 하루 종일 제잘되는 머릿속의 목소리도 꿈을 지어내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마음의 표현 능력이다. 그 머릿속의 독백을 깨어서 꾸는 꿈이라고 불러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목소리가 이야기하는 낱낱의 개인적인 일들은 당신이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삼스카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음은 당신이 낮 시간에 깨어있는 동안 그 막힘을 풀어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가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목소리는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 달아나던 형의 모습과 같네. 저자는 무엇을 피해 달아나고 있을까? 문제는 지금의 이 상황은 당신의 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사람은 운동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의 마음은 이 기회를 내부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풀어내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독백이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인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신이 내부에 저장해 놓은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당신이 싫어한 것들 때문에 생겼다. 이 부정적인 삼스카라를 자극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새로운 사건은 절로 부정적으로 경험된다. 한마디로 부정성은 복리이자처럼 불어난다. 당신의 호불호가 어떻게 삶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만들어내는지를 정말로 보고 싶다면 집을 한 채 짓고 주방벽에 흰 페인트 칠을 해봐라. 흰색에도 50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당신이 어떤 흰색을 고르려는지 기다려보라. 달리 말해서 당신의 호불호에 맞는, 그래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색깔을 고르는데 창문 틈새같이 비좁은 선택지밖에 없다. 나머지 모든 색깔은 당신을 화나게 할 것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 당신의 성미에 안 맞는 일은 삶 속에서 무수히 일어날 수 있지만 성미에 맞는 일은 고작 몇 가지뿐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삶이 부정적인 경험이 될 확률이 지극히 높아진다. 이것은 삶이 원래 부정적인 것이라서가 아니다. 부정적이지 않은 일이란 오직 당신의 호불호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일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은 당신이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게임판을 스스로 짜놓았다. 이전에 당신을 괴롭혔던 일을 상기시키는 모든 경험이 다 포함되도록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확대시켜 놓은 것이다. 게다가 모든 일이 자로재듯 정확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야 하니 삶은 결코 당신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 이것은 과거의 힘, 그리고 현재의 호불호가 지닌 힘을 보여준다. 호불호를 많이 가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불편해질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마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는 텅 빈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 우리는 감각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미지를 내부에 펼쳐 보여주는 마음이 지금 여기의 층에 대해 얘기했다. 마음의 그 층 위에서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 내면에 있는 당신은 자신이 거기에 있음을 아는 의식적 존재로서 의지의 힘을 발동하여 지나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특별한 이미지를 보관했다. 이것은 삼스카라의 층이라 불리는 마음의 층이 생기게 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로부터 저장해 놓은 이미지들을 담고 있고 그것이 당신의 개인적 호불호의 근거가 된다. 마음속에 이 모든 틀을 구축해 놓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잘 받들어 모실지를 궁리하는 데에 온 삶을 바쳤다. 당신의 의식은 이 그릇된 자아관념에 오매불망 몰두해 있느라 정신이 거의 없다. 다행히도 여기서 나가는 길이 있다. 그것은 지켜보는 의식이라 불린다. 한 발짝 물러나 앉아서 머릿속의 목소리를 그저 지켜보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것은 그 목소리를 틀어막는 법이 아니다. 마음과는 싸울 생각을 말라.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당신이다. 그래 놓고 어찌 감히 마음에 불평을 늘어놓겠는가? 당신은 몸을 병들게 만드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그 음식을 욕하는가? 물론 아니다.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마음을 망쳐놓고 있는 것은 이 저장된 삼스카라이므로 당신은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미 저장해 놓은 삼스카라는 풀어보내고 더 이상 저장하지 않으면 된다. 말이 행동보다 쉽긴 하지만 우리는 곧 그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힘은 마음만이 아니다. 감정도 있다. 마음이 그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저장된 에너지를 끊임없이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지만 마음에게는 어린 누이가 있다. 가슴 말이다. 가슴은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정말로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감정이란 것을 지어낼 수 있다. 어떤 때는 안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면의 상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만 그 속으로 녹아들고만 싶어진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신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탐사해가는 이 여정이 향하고 있는 곳이다. 마음의 본질과 우리 주변 세계의 본질을 살펴보면 우리는 자신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한 가지 사실은 매우 분명해진다.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 늘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마음이 지어내는 생각이 매우 불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세계가 내면에 엄청난 대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힘들 수 있는 것이 있다. 감정 말이다. 감정은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굳이 생각과 구별하려 들지 않는다. 생각과 감정의 결합물이 당신의 개인적 자아라 부를 수 있는 당신의 인격을 이룬다. 인격은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인격은
내면에서 펼쳐지는 비물리적인 세계이다. 생각과 감정의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켜 보라고 하면 당신은 발가락을 가리키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머리 쪽을 가리킬 것이다. 이것은 생각이 두뇌와 관련된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랑과 같은 감정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가리켜 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가슴을 가리킬 것이다. 발렌타인데이 카드에 발가락이 아니라 심장이 그려져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가슴과 연결시킨다. 감정은 가슴에서 생겨나므로 이것은 이해할 만하다. 좋은 감정만이 아니다. 모든 감정이 그렇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질투를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면 당신은 가슴에서 고통이나 혼란을 느낀다. 일하는 중에 영감을 받는다면 당신은 온 가슴을 그 일에 쏟아부을 수 있다. 이것은 육체적인 심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심장은 일에다 쏟아부을 수가 없다.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곧 깊이 논하게 될 영적 가슴 혹은 에너지의 가슴이다. 감정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기쁨이나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옆에 서 있더라도 그것이 꼭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다. 감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느끼는 것이다. 사실 감정과 느낌이란 말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생각을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낌도 내면에서 경험한다. 그럼에도 감정은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인간의 공경.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혹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대꾸할 것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지요. 하지만 단 1초도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순간도 있어요. 아무튼 난 이 안이 평안해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정한 곤경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 안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기 위한 초석을 놓아왔다. 우리는 저항했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내부에다 이미지, 곧 삼스카라를 평생 동안 차곡차곡 저장해왔다. 이 저장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의 호불호와 세상이 그에 맞추어 굴러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신념이 망라된 자아관념을 구축했다. 그런 노력에 성공하면 내면도 대체로 아늑해졌고 실패하면 아늑하지 못했다. 외부 세계의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하게끔 그 자리에 모여든 모든 에너지들의 합작품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들의 이런 에너지 흐름이 당신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가슴을 뚫고 지나와 결국은 당신의 의식 속으로 녹아들어야만 한다. 당신이 의지를 동원하여 어떤 경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 에너지 흐름은 계속 움직여 가기 위해 다른 길을 찾아내야만 한다. 에너지는 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에너지는 힘이어서 의지의 저항에 부딪히면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에너지가 한자리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소용돌이는 창조계에서도 매우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사물로 하여금 계속 움직이면서도 한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삼스카라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과거로부터 저장된 이 에너지 패턴은 풀려나려고 늘 애쓰지만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다시 아래로 밀어넣는다. 이제 당신은 삼스카라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이끌고 다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것은 제멋대로 수시에 올라오는데 그것만으로도 고통을 일으킨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은 내면에서 살기가 편안하게 만들어줄 상황을 꾸며내는 일에
거의 평생을 바친다. 어떻게 하면 그 안이 편안해질지를 궁리해내기 위해 당신은 결국 똑똑한 분석적 마음에 의지하게 된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방법이 먹힐지 상상해 가면서 이 작업을 해낸다. 마음은 없는 것을 지어내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는 게임을 시작한다. 상상 속에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 그것이 장애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이 어때야 자신의 성미에 맞을지를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이 사람이 이러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어떨까? 직업을 바꿔 사장이 돼서 남의 말을 듣는 대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면 어떨까? 당신의 개인적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당신의 기분을 띄워줄 삼스카라에 세상을 맞추려고 아니면 기분을 구겨놓을 삼스카라를 피하려고 애쓰는 와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삼스카라가 당신의 삶을 끌고 다닌다. 속상해하지는 말라.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가 공경이라 부르는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거기서 편안치가 않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서 편안해지려면 매사가 어떻게 굴러가야 한다는 식의 관념 체계를 구축해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그런 요구를 만족시키느라 정신없이 버둥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삶의 짐의 완벽한 예는 세상에 널린 걱정이라는 습관이다. 당신은 왜 걱정하는가? 걱정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봐 걱정하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일을 마주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필요를 메울 일을 하도록 몰아낸다. 하지만 불편의 근원은 과거에서 온 저장된 패턴이다. 당신은 내부의 이 패턴들을 달래려면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저장된 패턴을 제거해주지 못한다. 사실 그것은 과거의 패턴에 대한 당신의 노예 근성만 강화시킬 뿐이다. 그것은 오래도록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